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90년대 후반, 대한민국이 떠들썩했던 삼성자동차의 비극적인 결말을요. 당시 이건희 회장은 정말 대담했습니다. 반도체의 제왕인 삼성이 갑자기 자동차 시장에 뛰어든 겁니다. 자동차는 전자제품이다라는 선견지명 있는 선언이었죠. 잠깐 구독해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기계의 공학의 세계에서 삼성은 갓 태어난 아기에 불과했고 결국 IMF 외환 위기와 맞물려 이 꿈은 무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이후로 삼성은 자동차에 대해 마치 이혼한 부부처럼 남남이 되어버렸습니다. 약 20년 가까이. 그런데 말이죠. 2025년 12월 23일 세상이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빠져있던 바로 그날입니다.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발칵 뒤집힐 만한 뉴스가 터져 나왔습니다. 삼성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요. 자동차를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자동차의 뇌와 눈을 장악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무려 2조 6천억 원을 들여서 말이죠. 삼성전자는 자회사 하만을 앞세워 독일의 거인 GF 프리드리히샤펜의 ADAS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사업부를 정식으로 인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니, 반도체 회사가 갑자기 자동차 부품?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장기 버팀목 없이 튀어나온 결정이 아닙니다. 이재용 회장이 무려 8년을 침묵 속에서 준비해온 삼성의 진짜 자동차 만들기 프로젝트가 드디어 그 진면목을 드러낸 순간입니다. 도대체 삼성을 왜 GF를 탐냈을까요? 그리고 이 거래 뒤에는 어떤 드라마가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은 반도체의 제왕이 자동차 시장에 어떻게 새로운 방식으로 복귀하고 있는지 그 거대한 서사극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시간을 잠깐 과거로 돌려봅시다. 2016년 3월입니다. 당시 뉴스 헤드라인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삼성 미국 오디오 회사 하만을 9조 원대의 인수라는 기사가 연일 보도되었죠. 그런데요, 당시 반응이 어땠는지 아시나요? 오디오 회사를 왜 사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자동차와 무슨 상관이냐? 언론과 증권가는 삼성이 실수를 했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실제로 인수 직후 하만의 실적은 처음 몇 년간 기대에 못 미쳤고 삼성의 역대급 M&A 실패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죠. 하지만 잠깐만요. 그때 이재용 회장의 시선을 따라가 봅시다. 하만은 단순한 오디오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만의 진짜 가치는 그 디지털 콕핏 기술에 있었거든요. 쉽게 말해 자동차 운전석의 모든 제어 시스템을 담아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 음성인식, 엔터테인먼트, 차량 제어까지 모두가 하만의 기술로 작동합니다. 이것은 마치 당신의 스마트폰에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하는 역할과 똑같은 겁니다. 자동차의 중추신경계였던 셈이죠. 이재용 회장은 이미 자동차는 전자제품이 될 것이라는 아버지 이건희 회장의 꿈을 마음 한구석에 품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엔 완전 자동차 제조라는 위험한 길이 아니라 자동차 산업의 핵심 부품을 장악하자는 더 영리한 전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직감은 정확했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자 세상이 변했습니다. 자동차는 정말로 움직이는 가전제품이 되어버린 겁니다. 차 안에서 영상 통화를 하고 넷플릭스를 보고 음악을 듣고 심지어 무선 충전까지 하는 시대가 온 거죠. 자동차가 더 이상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디지털 라이프 스타일의 연장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하만은 천덕꾸러기에서 순식간에 삼성의 효자로 변신했습니다. 2017년 인수 당시 약 70억 달러였던 하만의 매출은 2024년 110억 달러 이상으로 8년 만에 약 2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추면서 현금 창출 사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당시 비난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머쓱했을까요? 이재용 회장은 이미 그때부터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만이 자동차의 뇌를 담당하니까 이제 자동차의 눈을 획득하면 어떨까? 바로 그 대목입니다. 이제 우리의 두 번째 주인공을 소개할 차례입니다. 독일의 거인 GF 프리드리히샤펜입니다. 혹시 제플린 비행선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하늘을 나는 거대한 고래 같았던 그 비행선 말입니다. 20세기 초 인류가 처음으로 하늘을 지배하려 했던 시대의 꿈의 결정체였죠. 놀랍게도 GF의 역사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1915년 GF는 독일에서 설립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비행선의 기어를 만드는 것이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하늘을 나는 비행선의 엔진을 정교하게 제어하려면 일반적인 기계 부품이 아닌 최고 수준의 정밀한 기어 기술이 필요했을 겁니다. GF는 그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이를 통해 세계적 평판을 얻게 되었습니다. 비행선 시대는 지났지만 GF의 기여 기술은 영원했습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GF는 세계 자동차 산업의 변속기와 셰시 기술의 절대 강자로 군림해왔습니다. BMW, 벤츠, 포르쉐, 아우디 같은 거의 모든 프리미엄 자동차 제조사가 ZF의 변속기를 썼을 정도입니다. 2024년 기준 GF의 매출은 약 41조 원이었고 전 세계에 16만 명이 넘는 직원을 거느린 진정한 글로벌 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영원한 제국은 없는 법입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GF는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전기차 시대의 도래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GF의 밥줄이었던 게 뭐였나요? 바로 기계식 다단 변속기였습니다. 엔진과 바퀴를 연결해주는 그 정밀한 부품 말이죠. 하지만 전기차는 어떤가요? 엔진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계식 변속기의 전략적 중요성이 급격히 약화됩니다. 모터의 회전력은 이미 최적화되어 있고 단순한 감속 기어만 필요합니다. 기계식 다단 변속기 기술이 더 이상 경쟁력 있는 상품이 아니어지는 순간이 온 겁니다. 이건 마치 필름 카메라의 거장 회사가 갑자기 디지털 시대를 맞이한 것과 같은 위기였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GF는 이미 100년 이상을 변속기로만 먹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GF는 생존을 위해 구조조정을 시작했습니다. 무리한 M&A를 통해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2024년 GF의 부채 규모는 상당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부채 상환 능력입니다.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이 생각보다 빨라지면서 GF의 기존 사업 매출이 계속 감소했습니다. 엔진은 멈췄고 배는 방향을 잃은 채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ADAS 사업부였습니다. 이 부문에서 GF는 정말로 세계 최고였습니다. 1990년대 초부터 ADAS 스마트 카메라 기술을 개발해온 GF는 지금까지 7,500만 대 이상의 카메라를 팔아나갔습니다. 2025년 현재 GF의 ADAS 스마트 카메라는 전 세계 시장에서 약 3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세계 1위나 다름없는 위치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귀중한 보석이 GF의 생존을 위해 팔려나가야 했던 겁니다. 부채 감축과 재정 건강성 회복이 급했거든요. GF 최고 경영진인 마티아스 미드라이히는 이 결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만은 ADAS 사업의 성장과 혁신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이상적인 파트너이다. 동시에 이 거래는 회사의 부채를 대폭 줄이고 GF가 글로벌 리더로서의 핵심 기술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그 파트너가 바로 삼성이었던 겁니다. 시간을 다시 현재로 돌아옵시다. 2025년입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몇 년간 결코 순탄하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메모리 칩 시장의 악순환과 중국 기업들의 추격이라는 이중고를 겪었으니까요. HBM과 AI 칩이라는 새로운 기회는 있지만 경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화웨이, 샤오미, BYD 같은 기업들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삼성의 기존 핵심 사업군의 시장 점유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용 회장은 깊이 생각했을 겁니다. 반도체만 해서는 미래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강점을 다른 산업에 활용할 수는 없을까? 그 결론이 모빌리티 산업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재용 회장이 지난 1년간 한 행동들을 보면 이게 얼마나 진지한 전략인지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에는 이재용 회장이 벤츠 회장 올라 칼레니우스를 만나 EV 배터리와 자동차 반도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2025년 초에는 BMW와의 첫 자동차 반도체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자동차 HVAC 사업 강화를 위해 여러 소규모 인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 12월 23일에 오늘 GF의 ADAS 사업부 정식 인수 발표가 나온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정교한 전략입니다. 이재용 회장은 단순히 자동차를 만들어 보자가 아니라 자동차 산업의 핵심 부품을 모두 장악하자는 결심을 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삼성은 이미 갖고 있습니다. 디지털 콕핏은 하만이 제공합니다. 배터리는 삼성 SDI가 생산합니다. 디스플레이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만듭니다. 그리고 반도체와 메모리는 삼성전자가 공급합니다. 이제 여기에 ADAS를 더하면 완성입니다. 직접 자동차를 만들지 않으면서도 자동차 산업의 거의 모든 핵심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초대형 자동차 부품 회사가 되는 거죠. 2025년 12월 23일 삼성과 GF는 드디어 정식 인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쪽은 절박했습니다. 부채 감축이 시급했고 기존 사업의 수익성이 계속 악화되고 있었으며 ADAS 사업만으로는 회사 전체의 미래를 담보하기에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쪽은 명확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ADAS 기술이 절실했고 비용 대비 기술력이 탁월했으며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와의 기존 관계를 급속도로 확대할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가격 협상이 수월했을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양쪽의 이해관계가 완벽히 맞아떨어진 덕분에 거래가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GF는 빨리 부채를 탕감할 파트너가 필요했고 하만은 이미 정확한 ADAS 기술의 가치를 평가했거든요. 실제로 ADAS와 중앙집중식 제어 시스템 시장은 현재 약 62.6조 원 규모에서 2035년까지 약 189조 원으로 3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8에서 12% 수준인 시장입니다. 이건 대형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GF의 ADAS 사업부는 단순한 카메라 공급업체가 아닙니다. 스마트 카메라, 레이더 시스템, ADAS 컨트롤러, ADAS 소프트웨어 같은 모든 것이 포함된 통합 자율주행 패키지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인수로 약 3,750명의 GF 직원이 하만으로 이직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자산 인수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기술과 인재 통합을 의미합니다. 하만의 CEO 크리스천 소보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업의 안전, 지능, 운전실 경험이 통합된 컴퓨팅 아키텍처를 통해 함께 모여야 하는 전환점에 있다. 이 계약을 통해 우리는 ADAS 역량을 확보하여 지각 기반 오디오 큐부터 더 개인화되고 상황 인식 운전까지 범위가 넓은 새로운 차원의 통합 경험을 열어주는 전략적 한 발을 내딛는다. 하만의 오랜 자동차 전문성과 삼성의 광범위한 기술 리더십의 지원을 받아 우리는 OEM들이 차세대 지능형, 공감형, 연결 차량을 설계하도록 돕기에 이상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 발언 자체가 삼성의 전략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삼성은 정말로 자동차를 만드나요? 공식 답은 아니다입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답은 차는 안 만들지만 차의 영혼은 만든다는 겁니다. 현재의 삼성을 바라보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력 시스템부터 시작해봅시다. 삼성 SDI의 입이 배터리가 자동차의 심장 역할을 합니다. 신경계의 뇌 부분은 이제 새로 인수한 GF의 ADAS와 하만의 디지털 콕핏이 함께 담당합니다. 시각 시스템은 삼성 디스플레이의 자동차 올레드가 제공합니다. 연산 시스템은 삼성전자의 자동차 반도체가 처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전자기계의 부품들이 전체 시스템을 지탱합니다. 이를 모두 하나로 연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벤츠, BMW, 포르쉐, 테슬라 같은 전 세계 자동차 제조사들이 삼성의 완전한 자동차 솔루션을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2026년부터 이런 광경이 현실이 될 겁니다. 당신이 벤츠 EQS를 탑니다. 그 차의 배터리는 삼성 SDI가 만들었습니다. 내비게이션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하만입니다. 자율주행 기능은 이제 새로운 GF ADAS가 담당합니다. 대시보드의 화면은 삼성 디스플레이의 올레드이고 차량용 반도체는 모두 삼성전자입니다. 당신이 차에 타는 순간 스마트폰에서 집에서 경험했던 매끄러운 삼성의 생태계가 자동차 안에 펼쳐진다는 뜻입니다. 홈 투 카, 카 투 홈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휴대폰에서 시작한 설정이 자동차로 이어지고 자동차에서의 운전 데이터가 다시 집의 스마트홈으로 피드백되는 완벽한 에코시스템이 탄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집을 떠나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오늘은 강남역에 가야지라고 설정하면 당신이 자동차에 탈 때 이미 내비게이션이 그 경로를 학습하고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GF의 ADAS를 장착한 수백만 대의 자동차가 전 세계를 누비면서 거대한 데이터 네트워크가 형성됩니다. 도로의 장애물 정보, 교통신호 인식 능력, 기후와 지형에 따른 주행 데이터, 수백만 대의 차가 모은 집단 지능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이 AI에 의해 분석되고 더 똑똑한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진화합니다. 마치 스마트폰 제조사가 전 세계 사용자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다음 세대 스마트폰을 만드는 것처럼
삼성은 전 세계 자동차 운전자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다음 세대 자율주행 시스템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제 삼성은 단순한 부품 공급업체가 아닙니다. 삼성은 자동차 산업의 신경계 중추가 되어버렸거든요. 마치 인텔이 개인용 컴퓨터 산업의 심장이 되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중심이 되었듯이 삼성이 자동차 산업의 중추신경이 되는 겁니다. 흥미로운 질문이 있습니다. 왜 삼성은 지금 이 결정을 내렸을까? 시기가 완벽합니다. 먼저 전기차 시대의 본격화를 생각해 봅시다. 2020년대 중반부터 전 세계 자동차 업계는 대규모 구조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기계식 부품에서 전자식 부품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EV 배터리, ADAS, 디지털 콕핏 같은 기술을 장악하는 것은 앞으로 10에서 20년 자동차 산업을 지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스마트폰이 휴대전화 산업을 완전히 뒤바꿨듯이 전기차와 자율주행이 자동차 산업을 재편하고 있는 시점에서 삼성이 움직인 겁니다. 다음으로 중국의 추격을 봅시다. 중국의 BYD는 이미 전 세계 EV 시장에서 2위입니다. 그들은 배터리부터 반도체까지 통합 생산을 하고 있죠. 중국의 기업들이 급속도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도 같은 전략으로 대응해야 했던 겁니다. 지연되는 것은 곧 추격당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GF의 약점이 삼성의 기회라는 점입니다. GF는 ADAS 하드웨어는 최고이지만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에서 뒤처져 있습니다. 반면 삼성은 반도체와 소프트웨어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이 둘의 결합은 완벽한 자율주행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GF의 물리적 센싱 기술과 삼성의 디지털 두뇌가 결합되면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탄생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비용 효율성을 생각해 봅시다. ADAS 시장은 2035년까지 3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초기에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2조 6천억 원을 투자하면 2030년대에 수십조 원의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이는 삼성이 과거 반도체 시장에서 했던 투자와 비슷한 논리입니다. 초기 투자를 통해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거죠.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번 인수를 주도하는 것이 하만이라는 점입니다. 삼성 본체가 아니라요. 이건 매우 의도적인 결정입니다. 2016년 하만을 인수한 이후 9년간 삼성은 자동차 산업 내에서의 신뢰도를 하만이라는 이름으로 쌓아왔습니다. 하만은 BMW, 벤츠, 포르쉐, 테슬라 등과 이미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의 복잡한 부품 공급망을 잘 알고 있고 자동차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 운영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GF ADAS 인수는 하만의 능력 입증이면서 동시에 향후 삼성의 자동차 사업 확장의 신호이기도 한 겁니다. 하만의 매출 성장을 보세요. 2017년에 70억 달러였던 매출이 2024년에 11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약 1.5배 이상의 성장입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추면서 지속 가능한 현금 창출 사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만 이사회 의장인 손영권 회장은 비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2030년까지 하만의 매출을 연 20억 달러 규모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이번 GF ADAS 인수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결정적인 한 발이라는 뜻입니다. 현재 11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하려면 지금의 인수 속도와 기술 통합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뉴스는 단순한 M&A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의 중심부를 흔들었습니다. 독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자존심인 GF가 한국 회사에 넘어간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는 독일 자동차 산업에 있어 상징적 의미가 깊습니다. GF는 단순한 부품 회사가 아니라 독일 엔지니어링의 정수를 상징하는 회사였거든요. 100년 이상의 역사와 기술력을 자랑하던 회사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일부 사업을 판매했다는 것은 독일 자동차 산업도 전기차 시대에 완전히 재편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전 세계 자동차 제조사의 관점에서는 새로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테슬라, 벤츠, BMW, 포르쉐, 폭스바겐, 현대자동차 같은 모든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향후 선택지를 신중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GF의 ADAS를 사용하는 회사들은 이제 그 기술이 삼성의 생태계 일부가 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품 관계가 아니라 전략적 경쟁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경쟁사의 관점에서는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현재 ADAS 시장의 상위권 기업들을 보면 로버트 보쉬와 컨티넨탈은 독일의 다국적 기업들입니다. 덴소는 일본의 자동차 부품사이고 GF도 있었는데 이제 GF는 삼성의 자회사가 되는 겁니다. 이 중에서 보쉬와 컨티넨탈은 이제 삼성, 하만, GF의 초강대국 연합과 경쟁해야 합니다. 특히 삼성은 하드웨어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AI도 파는 회사라는 점에서 더 위협적입니다. 마치 애플이 단순한 전자기기 회사가 아니라 생태계 회사인 것처럼 삼성도 이제 자동차 생태계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재용 회장이 지난 9년간 한 행동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16년 하만 인수부터 지금까지 모든 게 하나의 거대한 전략 속에 있었던 겁니다. 이재용 회장의 자동차 철학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직접 자동차를 만들지는 않는다. 하지만 자동차가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든다. 완성차 제조라는 정면 승부는 피하면서 부품과 기술이라는 옆길로 자동차 산업을 지배하겠다는 전략이죠. 이것을 더 정교하게 표현하면 자동차를 만들지 않으면서도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왜 이런 전략을 택했을까요?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봅시다. 먼저 직접 자동차를 만드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성차 제조에는 엄청난 자본 투입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공장 하나를 짓는 데만 수조 원대의 자본이 필요하고 설계, 생산, 품질 관리, 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자동차는 안전 문제로 인한 리콜 리스크가 엄청납니다. 한 건의 대형 리콜은 회사 전체의 신뢰도를 흔들 수 있습니다. 삼성자동차의 실패가 그 교훈입니다. 1995년 삼성자동차를 세울 때 투입한 자본과 노력이 몇 년 만에 모두 날아갔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그 역사적 트라우마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대신 삼성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자동차에 적용하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삼성의 강점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런 기술들은 자동차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에 자동차의 성능을 결정하는 것은 더 이상 엔진이 아니라 배터리, 제어 시스템,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삼성이 이미 세계적 수준에서 확보하고 있는 기술들입니다. 또한 부품 공급이라는 모델은 훨씬 높은 이윤율을 제공합니다. 완성차 제조의 마진율은 5에서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핵심 부품의 마진율은 20에서 30%에 달합니다. 같은 매출을 올리더라도 부품 공급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전략은 선택지의 자유를 제공합니다. 삼성이 부품을 팔면 모든 자동차 제조사가 고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회사와의 갈등이 있어도 다른 자동차사에 팔 수 있습니다. 반면 완성차 제조를 한다면 특정 시장과 특정 고객층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동차를 안 만들면서도 자동차 산업을 지배하는 전략입니다. 마치 윈텔이 개인용 컴퓨터 산업을 지배했듯이 삼성이 자동차 산업의 핵심 기술을 독점하겠다는 야심입니다. 2026년 삼성의 거대한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GF ADAS 인수가 정식으로 완료된 후 하만은 이를 자신의 디지털 콕핏 기술과 중앙 집중식으로 통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통합이 완료되면 세계 자동차 제조사들은 삼성 및 하만으로부터 통합된 자율주행 및 중앙 제어 플랫폼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이 올까요? 먼저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집중화가 가속될 겁니다. 현재는 자동차 부품이 보쉬, 컨티넨탈, 덴소, GF 등 여러 회사에서 분산 공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삼성 또는 하만, 보쉬, 덴소 정도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자동차 공급망이 소수의 거대한 플랫폼 기업으로 재편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스마트폰이 iOS와 안드로이드 두 개의 플랫폼으로 수렴되었듯이 말입니다. 동시에 자동차의 삼성화가 가속될 겁니다. 벤츠, BMW, 현대자동차, 테슬라, 폭스바겐 거의 모든 자동차가 삼성 기술의 자동차가 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어떤 자동차를 타든 그 차의 뇌, 심장, 신경은 삼성의 기술을 사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향후 추가 M&A의 가능성입니다. 2030년까지 하만의 매출을 200억 달러로 늘리려면 현재 속도의 인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향후 5에서 10년 동안 추가적인 인수가 예상됩니다. 혹은 다른 핵심 부품사의 인수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이 이미 ADAS를 확보했으니 이제는 자율주행 생태계의 다른 핵심 기술들을 하나씩 모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타는 갤럭시 생태계가 완성될 겁니다. 2030년대가 되면 당신의 스마트폰, 집차가 모두 삼성 기술로 완벽히 연결될 겁니다. 집을 떠나기 전에 스마트폰에서 내일 7시 회의니까 차에게 경로 학습하게 해라고 명령하면 당신이 자동차에 탈 때 이미 내비게이션이 최적의 경로를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운전 중에는 집 온도 설정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차의 음성 명령 시스템이 집의 에어컨 온도를 조절하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회사에 도착한 후에는 차가 내 운전 기록을 분석해서 보험료 할인해줬대라는 알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삼성 생태계 안에서 자동으로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아이폰을 사면 맥, 아이패드, 애플워치와 완벽하게 연결되는 것처럼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면 당신이 타는 자동차도 같은 생태계의 일부가 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이건 더 이상 꿈이 아니라 2025년 12월 23일부터 시작된 현실입니다. 30년 전 이건희 회장은 자동차는 전자제품이다라고 외쳤습니다. 그 꿈은 시대를 앞서갔지만 현실의 벽에 깨졌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는 그 꿈을 영원히 묻어버릴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들 이재용 회장은 그 꿈을 다른 형태로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만들지 않는다. 하지만 자동차의 영혼을 만든다는 철학으로요. 2025년 12월 23일 2조 6천억 원짜리 ADAS 인수 발표는 단순한 M&A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동차 산업의 중심축을 한국으로 옮기겠다는 선언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반격이자 30년 만에 이룬 복수입니다. 앞으로 10년 우리가 어떤 자동차를 타든 벤츠든 BMW든 테슬라든 그 안에는 삼성의 기술이 흐르고 있을 겁니다. 그 자동차의 뇌는 하만의 디지털 콕핏과 GF의 ADAS로 판단하고 눈은 GF의 스마트 카메라로 바라보고 심장은 삼성 SDI의 배터리로 뛰고 신경은 삼성전자의 반도체로 신호를 주고받을 겁니다. 결국 타는 갤럭시는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2026년부터 시작되는 현실입니다. 역사는 정말로 원을 그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순간입니다. 반도체의 제왕 삼성이 이제는 자동차 산업의 신경계가 되어 세계를 주도하는 그날까지